행복한 사람은 상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큰일을 겪었는데도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마음 아픈 일을 당했는데도 끝내 자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가족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말을 바꿉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말들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벼운 위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수많은 상처와 실패와 후회를 지나며 몸으로 배운 생존의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부부 문제, 외로움, 노후 걱정.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들은 말에는 예민하지만 정작 내가 나에게 매일 들려주는 말에는 무심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늘 이렇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이런 말을 매일 마음속에서 반복하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야. 오늘 하루만 잘 넘겨보자. 이 일에서도 배울 게 있겠지. 내가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은 천천히 다시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뭘 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줄 알지만 그 감정 속에 영원히 갇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붙잡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하나쯤은 마음속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든 날 나를 살리는 말, 무너질 때 나를 일으키는 말, 관계가 꼬일 때 나를 부드럽게 해주는 말, 그리고 어쩌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말 습관은 이것입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말은 참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 말만큼 강한 말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절망을 멈추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방법을 포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길이 막히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말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역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나는 즐기려고만 하면 꼭 일이 생겨. 다 망쳤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쉽다. 정말 아쉽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건 꼭 여행 그 자체였을까? 쉬고 싶었던 걸까?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걸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못 간 아쉬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기가 진짜 원했던 것을 다시 바라봅니다. 나는 쉬고 싶었구나. 나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구나. 나는 나를 조금 돌보고 싶었구나. 그러면 방법은 다시 생깁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끄고 쉴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도 있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 걸을 수도 있고, 오래 미뤄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바뀌었지만 내 마음의 욕구는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욕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꿉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회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돈을 버는 방식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다 지나갔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지. 삶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여행을 못 가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작은 지출을 줄이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진심이 통하는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빠르지 않아도 하루 20분씩 내 몸을 돌보는 삶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 하나가 막히면 삶 전체가 막힌 것처럼 느낍니다. 그때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작은 문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창문이 있는지 보게 하는 말입니다. 창문이 없으면 잠시 앉아 기다릴 힘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른 문을 발견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속에 끝났다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 건강은 끝났다. 우리 자식과의 관계는 끝났다. 내 노후는 끝났다. 내 인생의 좋은 날은 다 끝났다. 그 말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만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한 걸음만 움직여보자.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 마음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한마디입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처를 다르게 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말 습관은 이것입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이 말은 고통을 아름답게 포장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좋은 일이라고 속이자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아픈 일은 아픈 일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묻습니다. 이 일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 이 상처가 훗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통에게 완전히 끌려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말이 오래 반복되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사건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앞으로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상처는 닫힌 문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참고만 만났구나. 상대에게 맞추느라 내 마음을 너무 숨겼구나. 앞으로는 나를 지키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상처는 배움이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에게는 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계단이 됩니다.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힘 중 하나는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해석하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자식 키워야 했고, 집 장만해야 했고, 부모 봉양해야 했고, 하루하루 버티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후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나는 나를 그렇게 뒤로 밀었을까? 이때 후회만 붙잡으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라도 나를 돌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구나. 이 말은 자기 인생을 용서하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붙입니다.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을 평생의 원망으로만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지. 그래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됐지. 그래서 나는 남의 어려움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됐지. 실패를 겪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를 내가 못난 증거로 삼으면 평생 위축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었다는 신호였구나. 내 방향을 다시 보라는 계기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실패는 나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운 사건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고통이 끝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아직 너무 아픈 사람에게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너무 깊을 때는 먼저 울어야 합니다. 먼저 쉬어야 합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좋은 말도 마음속에 너무 많은 슬픔이 차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새 물을 부으면 넘치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비워야 좋은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픔을 다 흘려보낸 뒤 천천히 묻습니다. 이 일은 내게 무엇을 남겼을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해석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족에게 받은 서운함, 부부 사이에 쌓인 침묵, 자식에게 느낀 외로움, 젊은 날의 실패, 오래된 가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후회,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아픈 시간도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을까? 그 질문이 시작될 때 상처는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나를 찌르던 기억이 나를 이해하게 하는 기억으로 바뀝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던 과거가 나를 깊게 만든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에 의미를 붙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말 습관은 이것입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 말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체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다행이야? 힘든 건 힘든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현실이 바뀌나? 맞습니다. 현실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현실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더 나쁜 쪽을 상상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최악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서운함이 커지고 내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건가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최악의 상상에서 잠시 꺼내옵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몸을 더 조심하게 됐으니 다행이다. 이 말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일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일 속에서도 덜 나쁜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덜 나쁜 부분이 마음을 버티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에는 완벽한 행복보다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큰 성공, 큰 기쁨, 큰 변화가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무사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를 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내 손으로 불을 끄고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것. 젊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한 일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조금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부부 사이에도 이 말은 필요합니다. 오래 산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말이 날카로웠던 날도 있고, 침묵으로 벌을 준 날도 있고, 서운한 마음을 모른 척 지나친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살아온 게 다행이다. 그래도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적이 있었지.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의 세월을 알고 있지. 이 말은 상대의 잘못을 덮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완전히 미움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고 말투가 서운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도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래도 큰일 없이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겠지. 이 말은 서운함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사랑을 다 잡아먹지 않게 해줍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너무 커져서 삶 전체를 삼키지 않도록 말로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 말은 마음의 핸들을 돌리는 말입니다. 불평으로 가던 마음을 감사 쪽으로 조금 돌립니다. 원망으로 가던 마음을 안도 쪽으로 조금 돌립니다. 절망으로 가던 마음을 버팀 쪽으로 조금 돌립니다. 작은 방향 전환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인생의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들기 전 이 말 하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배웁니다. 아, 내 삶에는 아직 무너진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구나. 아직 감사할 것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행복은 아주 작게 다시 시작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람을 마침표로 보지 않고 물음표로 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말 습관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편한 행동을 하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마음속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바로 판단하기 전에 작은 물음표를 남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많이 힘든가? 왜 저렇게까지 반응했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나? 이 물음표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계속 해치고 모욕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 오래된 친구, 직장 동료처럼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물음표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됐어. 말하지 마. 그 순간 마음은 상합니다. 또 저러네. 나를 무시하네. 평생 저 성격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몸이 안 좋은가? 내가 모르는 걱정이 있나? 이 물음표 하나가 말투를 바꿉니다. 왜 또 그래? 가 아니라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은 서운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남이 됐네. 부모는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전화 한 통을 해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있지만 자식은 공격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물음표를 남기면 말이 달라집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몸은 괜찮니?
네가 연락이 뜸해서 걱정되더라.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질문에는 연민이 들어 있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고통을 지닌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으면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날카로워지고, 외로우면 까칠해지고, 두려우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고집스러워집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는 사람도 속으로는 두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구는 사람도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먼저 마음을 닫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와 허용은 다릅니다.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무례함을 계속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있으면 내 마음이 덜 망가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망치려고 저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먹지 않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내가 반드시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차갑다고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인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럴까? 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말로 시작할까? 이 물음표는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침표를 많이 찍을수록 마음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 자식은 소용없어. 배우자는 절대 안 바뀌어. 친구는 믿을 게 못 돼. 이런 말은 상대를 닫는 말인 동시에 내 삶도 닫는 말입니다. 반대로 물음표는 삶을 열어둡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마음이 있을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말해볼 수 있을까? 혹시 아직 늦지 않았을까?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을 마침표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 하나가 때로는 오래 닫혀있던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말을 꼬아듣고 행복한 사람은 말을 다시 번역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5번째 말 습관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상처로 받지 않고 다시 번역해보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고맙다. 나를 생각해줬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주지?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나한테 잘 보일 일이 있나? 말은 하나인데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서 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배신당한 사람은 호의도 의심으로 듣습니다. 자주 비난받고 자란 사람은 조언도 공격으로 듣습니다. 실패를 용납받지 못한 사람은 작은 지적도 모욕으로 듣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혼났던 사람은 따뜻한 말도 어색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내 오래된 상처를 지나옵니다. 그 상처가 말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수고했어요라는 말도 이 정도밖에 못했냐로 들립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도 너 왜 그렇게 못하냐로 들립니다. 다음에는 같이 가요라는 말도 이번에는 일부러 나를 뺐구나로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상대도 지치고 나도 지칩니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말이 나를 찌르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꼬아서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저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하려는 말이었을까?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마음속 번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좋은 쪽으로 번역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운한 부모는 이렇게 듣습니다. 이제 엄마는 빠지라는 거구나. 내가 귀찮다는 거구나. 하지만 다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책임져 보려는 거구나. 부모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저 말이 꼭 나를 밀어내는 말은 아닐 수 있겠구나. 배우자가 말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나랑 말하기 싫다는 거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지만 다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가 보다. 지금 대화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겠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해보자. 상대의 말을 좋은 쪽으로만 억지 해석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쁜 쪽으로만 자동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중장년 이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말의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화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을 부탁으로 들으면 무엇일까? 이 말을 감사로 들으면 무엇일까?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말합니다.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하네. 이 말을 공격으로 들으면 당신은 왜 나만 탓해? 가 됩니다. 하지만 부탁으로 들으면 우리 조금 같이 정리해 볼까? 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건강검진 좀 받아요. 공격으로 들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잔소리야? 가 됩니다. 하지만 부탁으로 들으면 엄마가 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가 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연락이 뜸하네. 비난으로 들으면 내가 바쁜 것도 모르고 서운하다는 거야? 가 됩니다. 하지만 부탁으로 들으면 나도 네가 보고 싶다가 됩니다. 말은 해석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무조건 좋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자동으로 상처 쪽으로 달려갈 때 잠깐 붙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이 말이 꼭 그런 뜻일까? 이 질문 하나가 수많은 싸움을 막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래된 관계를 지켜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후회하는 말들은 대부분 한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상대의 말을 나쁘게 듣고 내 감정이 폭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고 나중에 혼자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들었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봤더라면, 그때 바로 화내지 않았더라면, 행복한 사람은 그 한순간을 연습한 사람입니다. 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번역해보는 사람입니다. 이 훈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슬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른 뜻일 수도 있다.
나를 해치려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부탁이거나 걱정이거나 서툰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말도 달라집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대신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라고 묻게 됩니다. 나 무시하는 거야? 대신 내가 조금 서운하게 들었는데 내 마음은 뭐였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살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걸러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프게 번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한마디가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겪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자기 마음을 다시 붙잡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방법이 있을 거야. 상처가 찾아왔을 때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관계가 꼬였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는 다른 뜻일 수도 있다. 이 말들은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말을 고르고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떤 말을 해왔을까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또 실수했네. 이 나이에 무슨,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혹시 이런 말을 너무 오래 해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해줄 때입니다. 나를 속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말, 상처를 덮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천천히 돌보는 말.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힘들겠네 대신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끝났다 대신 방법이 있을 거야.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역시 사람은 다 그래 대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잠들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대신 그래도 오늘 하루 버텼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작은 말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하루의 표정이 인생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이런 말일까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참 잘 버텼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하나가 오늘의 나를 살리고 내일의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이런 말들이 자주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방법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도 이만하면 참 고맙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내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